코인 왕자입니다. 자, 코인을 좀 잠깐 보고요. 나머지 그 코인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장중에 7,000선이 다시 또 깨졌었죠. 굉장히 이제 불안한 하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다행히도 종가가 1.7% 올라가면서 7,180만 원, 7,200만 원이 살짝 그 회복이 안 됐어요. 장중에는 7,200이 좀 넘어갔었는데, 자,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보니까요.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을 잦은 터치를 좀 많이 해주고 있고요. 1시간 봉으로 어제 계속 놓고 좀 봤는데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어, 요 자리네요. 그죠? 1시간 봉이니까 어제 이제 장중에 이거 깰 때 이제 많이 빠지면 한 6,900만 원까지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열어봤는데 6,900까지는 가지 않고 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좀 흐름을 전환시켜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봉으로 해서 전체 흐름을 좀 체크해 보니까 지금은 그냥 쐐기 형태로 좀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상승 쐐기가 이제 돼버리면은 요 구간 이렇게 좀 선을 만들었는데, 여기 끄트머리 왔을 때 어떤 변동성, 과연 이제 상승장으로 연결이 좀 돼줄 거냐, 돌파하면서 추세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연결될 거냐, 아니면 하락으로 될 거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요 거의 끄트머리 갔을 때는 방향이 확실해집니다. 뭘로 봐야 되냐면 시장이 그냥 엄청 좋지는 않는데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그냥 조금 괜찮아지는 흐름, 또 하나는 완전히 깨져서 빠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락이 된다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뚫고 상승으로 가버린다 그래도 엄청난 상승장을 예상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뭐 7200에서 7400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오겠죠. 추세만 돌파된다면. 그래서 일단 돌파되면 그래도 좀 안정감인데, 하락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회복하기 좀 어려운 시점까지 하락이 됐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7,000원이 깨졌다. 그럼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빠졌다가 올라가면은 다시 지금 현재 자리 7,000원 자리를 뚫고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또 횡보가 나오겠죠. 이러다가 이제 연말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세가 깨졌을 때요. 지지선 7천만 원이 깨졌을 때 연말까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승을.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요게 이제 하락이 된다면, 7천만 원이 깨졌다. 그런다면 이제 어떤 변화가 오냐? 여기에서 7천만 원 깨짐과 동시에 테이퍼링에 대한 축소 기사들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하락이 안 되면 참 다행인데, 하락이 된다면 어쨌든 11월 말부터 매입하는 거를 이제 줄인다고 했으니까, 걷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동시에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7천만 원이 이탈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 안에서 비중들을 많이 줄여 나오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메이저 코인보다는 알트 코인들은 반드시 비중을 좀 줄여 놔야 된다. 어떨 경우에요? 7천만 원이 깨져서 내려갈 때. 그래서 6,900 정도 보고 있는데 6,900조차도 깨져서 회복이 안 된다 싶을 때는 반드시 알트코인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부분으로 정리하시든지 100%다 정리하시든지 반드시 대체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7천만 원이 안 깨지면 괜찮은데, 깨지면은 알트코인들 2, 30%씩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때 가서 추가 매수 하느니 반 팔든지 완전히 정리하고 나서 밑에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보통 메이저 코인들은 뭐 2, 30%씩 빠지는 일이 없잖아요. 보통 뭐 빠져봐야 10몇 프로 이렇게 빠지는데, 많이 빠져야. 그런 애들은 다시 또 비트코인 반등에 따라서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쐐기 형태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진짜 많이 가준다면 7,600까지 볼 수 있어요. 뭐 연말에 1억 찍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런 흐름에서는 이번 달도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1억을 찍을지는 아주 굉장히 변수가 많다고 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테이퍼링에 대한 자금 축소가
이번 달 말일부터 계속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될지 몰라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자꾸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현금 50%에서 40%는 챙겨두자. 뭘 대비해서요? 시장 폭락장을 대비해서 꼭 현금 비중을 늘려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승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메타디움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메타디움 보유하신 분들은 200원 자리에서 비중 축소를 좀 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회원님들한테도 200원 이제 근처 가면은 부근을 가면은 비중 50% 빼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0원이 돌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50%를 줄인 거고, 만약에 오늘 뭐 눌리든 이번 주 눌리든 200원 돌파가 다시 잡힌다면 한번 크게 시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또 다 팔기도 좀 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200원 돌파했을 때는 250원까지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윗골이다고 밀렸다 그래서 다 끝나진 않았어요.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수를 대비해서 정리를 일부 했고, 나머지 50% 같은 경우는 한 200원 돌파 시 250원까지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메타디움이 제가 이제 전에 메타디움 얼마였죠? 한 160원짜리 150원짜리에서 200원 보자고 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오늘 종가가 중요해요. 오늘 뜨기 전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종가를 보니까 170원이 넘어서 끝났습니다. 170원이면은 여기 지금 단기 고점 자리를 다 넘어간 상태예요. 그동안에 저항대성 맞고 밀리고 막 했던 요런 자리를 뚫었습니다. 뚫고 다시 가다 보니까 지금 메타를 완전히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여기 7월 달에 대량 거래가 좀 유입이 되면서 그동안에 많이 팔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돌파도 됐고 했기 때문에 요 정도 200원 돌파 시 200원이 이제 종가로 넘어갔을 때죠. 200원이 종가로 넘어가면 250원까지도 반등 포인트는 충분히 나오겠다. 사실상 메타디움도 지금 얘 주봉으로 보시면 어 진짜 징그럽게도 못 가는 코인 중에 하나죠. 그쵸? 과거에 이제 5월 첫 주에 하락해가지고 깨진 자리가요. 지금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깨진 자리를.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좀 정리를 준비하시는데 가격은 약간 200원 이상으로 여러분들 자유, 꼭 250원이 아니어도 뭐 210원이든 220원이든 230원이든 40원이든 자유롭게 설정을 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비중을 100% 몰빵 하시면은 죽방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몰빵 해가지고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도 없이 그냥 막 때려 사가지고 손실 보면 아 나 손실 봤다 막 이러는데 늘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거는 철칙같이 지켜야 됩니다. 철칙.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굳이 비유를 하나 하자면 매달 월급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월급 한 번 받아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 투자든 주식 투자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매달 어떤 투자 전략을 만들고 계획을 좀 세워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할 것 같은데, 어쨌든 메타디움 흐름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이브도 좀 강세죠. 하이브를 어제 제가 BTC 쪽에서 보니까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화 쪽보다 오히려 차트 그림이 더 좋아가지고 이미 여기 하이브 쪽에서는 2,000원짜리가 돌파가 돼버렸죠. 2,000원짜리가 돌파됐고, 원화 쪽에서 보니까 원화 쪽에서는 1,200원짜리, 한참 전에 1,200원짜리가 돌파가 됐는데 지금 이제 상승되는 포인트로 봤을 때는 거의 고점에 가까운 상승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얘도 1,600원만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든 내일이든 1,600원만 끝나면 돼요. 넘어서 1,700, 뭐 잔중에 1,800 갔는데 좀 눌려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1,600원이 넘어서 끝나면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네, 그래서 1600원 자리는 지금 저항을 다 돌파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중이라서 체크가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일 종가로 놓고 본다면 자리값이 확실히 잡힐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종가를 놓고 대응을 하시고, 혹시라도 장중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렸을 경우에는 1600원 자리를 손절값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상승되고 있는 코인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그리고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꼭 기억하시고, 아무래도 조정이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 이번 달 말까지. 다음 주 해봐야 월요일, 화요일. 이제 오늘 빼면은 6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큰 변수가 없다면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다가 거의 끝자락 와서 12월 이제 첫 주 와서 방향 키를 좀 정해두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또 11월 말부터는 테이퍼링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추세가 돌파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7,000원이 깨질까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항상 비트코인을 보고 종가로 대응하셔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 반영해서 공략하는 거는 사실 옳지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 체크 후에 어떤 방향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룸 네트워크가 지금 오늘까지 3일차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이 거의 단기 하락은 다 나왔다고 봐요. 160원 왔으면은. 그래서 단기 하락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약간 뭐 한 5원에서 10원 뛰기 하실 분들, 5에서 10%가 아니고 5원에서 10원, 5원만 올라가도 한 3% 될 거예요, 수익이.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단기 대응을 한번 해보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도 공략을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큰 자금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큰 자금으로 쓰시면 안 되고, 그냥 한 1, 200 정도로 갔다가 간식값 번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신다면 그냥 재미삼아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중에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만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후장에는 7,200만 원이 좀 넘어가서 흐름이 빠르게 좀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